안녕하십니까.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책, 그때 소개해드렸던 안전마진이라는 책 있잖아요. 이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최근에 시황이 뭐 하웨이 이슈가 좀 나오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, 분명 코로나 이전과 같은 1년 전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9월이니까 작년 9월과 비교해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, 올해 그러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. 최근에 어떤 경기 지표들도 조금씩 계속 개선되고는 있습니다. 다만 2019년도와 비교하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다. 그래서 그 경제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작년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은 조금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걸러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시장은 앞을 보고 가는 것이니까요.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, 이걸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게 낫겠다. 그리고 어떤 글로벌리한 어떤 이슈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, 그리고 접하는 뉴스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왜곡된 뉴스도 많고, 그 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구간보다는 내년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. 이게 훨씬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기는 특히 뭐 2분기 실적도 이미 끝났고, 이제 3분기 실적이 3분기라고 하면 7, 8, 9월 달의 실적이 이제 뭐 11월 정도 경쯤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때까지, 지금이 9월 달인데 1, 2, 3, 4, 5, 6, 1분기, 2분기는 지나갔고, 이 3분기의 마지막 달인데, 요 실적이 확인되는 요 구간까지, 아마 요 안에 뭐 잠정 어떤 실적들이 좀 나오겠지만, 이 구간까지는 딱히 우리가 막 바쁘게 무언가를 뭐 사고 팔고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것이죠.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. 만약에 내가 어떠한 A라는 회사를 사서, 요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했는데, 현재 이 회사는 여기에 위치해 있네.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구나. 뭐 얼마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싼 것 같은데 해서 매수를 한 것이죠. 하고 이게 올라간 것이죠. 주가가 올라간다면, 올라가서 내가 한 요 정도 때에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, 요 매도의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, 혹은 이 회사의 실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굳이 매도하고 뭐 이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. 근데 다만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이전이어도 내가 매도한 가격에 도달했다면 매도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것은, 좋은 회사들 있죠. 좋은 회사라고 하면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미래에도 돈을 꾸준하게 더 잘 버는 회사들,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, 이런 회사들이 좀 이 회사의 어떤 적정한 어떤 가치보다 싸게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, 이런 좋은 회사들이 시장의 어떤 이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싸지면 매수하는 것이고, 좋은 회사가 시간이 지나 또 비싸지면 매도하는 것이고,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시황에 너무 이렇게 힘쓸 필요는 없고,
좋은 회사를 쳐다보는 것, 그리고 좋은 회사가 싸면 사고, 좋은 회사가 비싸지면 팔고,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. 그리고 좋은 회사가 살 게 없다면 안 사도 됩니다.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사실 이게 시황 이야기를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황 이야기가 없다면 뭐 기술적으로라도 좀 본다면 최근에는 분명히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한국 시장이 쉬지 않고 이렇게 갔던 모습들, 특히 이 두 구간에서 생각보다 조정이 세지 않았네라고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이것을 그냥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일간 차트로 볼 때 보통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차트는 월간 차트, 주간 차트, 일간 차트의 순서이겠죠. 중요하게 보는 순서는. 근데 이 안에서 월간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월간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 주간 차트를 보는 것이고요. 그래서 보통 보조 지표들을 사용할 때 이 주가와 거래량 그 다음에 보조 지표를 좀 확인할 때는 보통 여기에서 보조 지표를 많이 확인하고 일간에서는 보조 지표를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럼에도 일간 차트에서 꼭 보는 보조 지표는 DMI라는 보조 지표 이 위에 깔아놓은 건데요. 이거는 꼭 봐요. 그래서 요것으로 코스피 지수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뭐 카페에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. 보조 지표는 일단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. 보조로 참고하는 지표. 그러니까 이걸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이 보조 지표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요 50 라인 여기 보면 요 50, 20 요 라인에 이제 선을 이렇게 걷는데 이 초록색 선이 이 형광색 선이 50을 돌파하고 내려올 때 50을 돌파하고 꺾여질 때 요 순간들 50을 이런 순간들 이런 데들 있죠. 여기 좀 약하고 여기 요런 구간에서는 항상 어떤 시세의 어떤 변곡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 항상 좀 중요하게 봅니다.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어떤 시세 변곡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사실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 후행적으로라도 확인이 된다면 참고해 볼 만한 지표이겠죠. 요때는 조금 있다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어떤 시세 변곡점들을 좀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. 이 저점을 표시했고 요번에는 고점의 변곡점 그리고 여기서는 저점의 이 변곡점 여기는 고점의 변곡 고점의 변곡 이게 과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이 50을 돌파하고 꺾이는 요 순간을 조금 지수에서는 의미 있게 봅니다.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가라고 좀 봐보면 지금은 보면 이 초록색 선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서 딱 꺾이는 이런 구간에서 변곡점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상승 중에 나타나는 어떤 고점들의 변곡점을 표시해주고 과거처럼 뭐 하락에서의 변곡점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근데 지금은 이 초록색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아니고 이 높은 50 이 근처가 아니고 이 아래 단계에 있어요. 아래 단계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더 우상향 뭐 흔들릴지언정 우상향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초록색이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기 전까지는 지금은 여기 위치에 와 있거든요. 요 위치에.
어, 그러니까 요 초록색 선이 이게 딱 올라가서 딱 꺾이기 이전까지는 지수를 좀 우상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데, 이것은 일간 차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변합니다. 그 움직임들이 DMI 차트에서 ADX 지표가.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는 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뭐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,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겠죠. 근데 사실 기술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패턴이 미래에도 만들어지지 않을까? 미래, 뭐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참고는 하게 돼요. 근데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,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이 두 구간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게 지수 조정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근데 과거를 한번 볼까요? 과거를 이렇게 보면,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너무 여기는 요 어설픈 요 중간대를 보면 상승 중에 나오는 이런 고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, 여기가 여기 또 꺾여, 여기가 한번 있네요. 이 초록색이 넘어간 요런 자리들, 고점에서의 이 변곡점들은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거든요, 상승 중에. 그리고 또 과거를 좀 더 돌아가 보면, 여기를 해볼까요? 여기서 보면 여기도 있네요. 이 초록색 이 구간들. 근데 여기도 여긴 상승, 여기는 하락의 변곡점이니까 요거는 일단 제거하고, 상승의 변곡점일 때만 보면 여기는 상승의 변곡점 이후에 시세가 하락했고, 여기도 그냥 가고, 이게 뭐지?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,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상승 중에 나오는 이런 변곡점에서 시장에 조정이 없을 때 나중에 그 자리가 어떤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보면은 요 구간도 그렇고 요 두 구간에서 보면 조정이 생각보다 약했던 이런 구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부터 요 원저리 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변곡점과 여기에서의 이 변곡점, 요 구간 라인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의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.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그 곳을 지나가면 상승이 좀 더 이렇게 한참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이 좀 그랬던 거, 지금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,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이죠. 요때 변곡점. 근데 조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센, 거의 뭐 약한 조정으로 끝난 이 구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렇게 될 것 같아요.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.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은 한 2220에서 2450, 한 2500 정도. 요 사이에 중요한 어떤 조금 구간이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. 말도 안 되게.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구간 정도에서 어떤 변동성을 위아래로 보일 수 있겠지만, 시간이 지나 실적들이 조금 더 올라오면 이 구간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왜냐면 내년이 좋으니까, 올해보다는. 그래서 이 핵심은, 결론은 뭐냐면,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, 수급과 공급에 의한 변동성들은 어쩔 수 없다. 다만 우상향이 기대되니 시황에 너무 힘쓸 필요는 없고, 내가 가진 종목들을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,
것이 중요할 것 같다. 그 운영 방식은 좋은 회사가 싸면 사는 거고 좋은 회사라도 비싸지면 이익 실현하든지 파는 것. 그러니까 좋은 회사란 건 실적이 좋은 회사인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일단 시황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회원분께서 이제 문의하신 것 중에 유닛 테스트,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. 근데 유닛 테스트를 저희가 뭐 요때랑 뭐 요때 해서 두 번 매수를 했는데 사실 요 한 번 매수하고 한 세 달 정도 변동성만 주고 시세가 나지 않으니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.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시장이 이게 많이 올라갔다 좀 빠지니까 또 팔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유닛 테스트는 실적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. 갈 길이 멀기 지금 이제 3만 원도 아직 못 넘어간 구간이잖아요.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긴 변동성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에요.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게 몇 년이에요? 1, 2, 3, 6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유가 실적이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실적과 함께 거래량이 실리면서 아주 오래된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는 것은 쉽게 매도할 종목은 아니다. 사실 저희는 이 종목을 뭐 만원 초반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졌지만 3만원, 4만원이 돼도 팔고 싶은 마음은 딱히는 없습니다. 더 길게 보고 가는 종목이니까요.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뭐 장기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다만 금방금방 올란다고 따라 들어가서 산다거나 조금 올랐다고 판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좀 저희도 길게 꾸준히 좀 이렇게 보유하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. 이 종목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. 유니테스트는 보면 요때 2018년도 때 요때 샀다가 이 언저리에서 어디 선가 모르겠지만 뭐 매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요때는 실적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장도 함께 계속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이 라인을 특히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 그것도 실적에 기반한 아주 저평가된 이런 회사를 좀 길게 보유하셨으면 이 종목이 문의가 많습니다. 좀 길게 갔으면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. 많이 빠지네 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과 일단 유닛 테스트 이야기를 했고요. 이제 요거 잠깐 쉬었다가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